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도전을 공식화하니까 소위 반윤석열 라인에 섰던 이런 사람들이 총출동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나섰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점검해보면 사실은 올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도전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드디어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했죠. 이때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반성을 해도 모자랄 일을 지금 본인이 나서서 어쩌겠다는 것이냐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계속 보니까 요새 김어준 씨 방송에 열심히 찾아다니더군요. 그래서 심지어는 김어준 씨로부터 예뻐졌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여하튼 그 두 사람 간의 케미는 아주 잘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물론 김어준 씨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야 또 추미애 전 장관 지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종편이나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전달이 되죠. 그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떤 반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민주당 경선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일반 국민들도 있거든요. 선거인단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초반에 살짝 좀 올라가는 듯 싶더니 그 다음부터 정체 상태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대선 주자 중에서 여전히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이 지금은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고, 아마 그 밑에 급에서 추미애 전 장관은 초반에 살짝 좀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이제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이제는 이 양강 구도에는 도저히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 여기까지 들어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야 여하튼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꽁 잡는 매를 자처하면서 나왔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최근 상황은 지지율 부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부터 예상됐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명분만 높여주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본인은 계속해서 자기는 어찌됐든 간에 이강희 결혼은 본선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야,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원래 요새 열심히 페이스북 활동을 합니다. 그러더니 1일 날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정식품 관련 발언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글을 무더기로 올렸더군요. 윤 전 총장 발언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게 7월 17일인가 8일인가 매일경제하고 인터뷰한 내용이라는데, 그걸 이제 뒤늦게 문제 삼은 것이죠. 조국 전 장관이 문제 삼은 겁니다.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발언은 놓쳤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끄집어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자 이제 여권 주자들이 일제히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앞에 부분이 있죠. 병 걸리고 죽는 거라면 몰라도 라는 이 전제를 슬쩍 빼버리고 마치 없는 사람한테는 부정식품 먹여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들어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프리드만의 선택할 권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50전짜리 햄버거 얘기도 나오고 5불짜리 햄버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50전짜리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기회를, 그런 선택할 권리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50전짜리 햄버거를 만드는데 5불짜리 햄버거를 만드는 거와 똑같은 위생 기준이나 이런 걸 여기다가 적용을 해버리면 50전짜리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모두가 똑같이 비싼, 그리고 약간의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것, 불량식품도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높은 위생 기준 하에 전부 다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 싼 음식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또 말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트집을 잡고 있죠. 이뿐만 아니고
또 어제는 주 120시간 과거에 했던 발언을 다시 끄집어내서 또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렸다는 업무 지침, 이걸 또 살짝 끌고 들어와서 참 조국 전 장관 그 연구를 좀 요즘에는 하는 모양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구는 본인의 전공을 연구해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 공격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 전 실장의 이 지침 기억하시나요? 물음표.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 이를 신조로 내면화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등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주 120시간이라는 주장이 바로 이런 얘기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등장하는 거냐면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죠. 그 사람 업무 수첩에 적혀있던 내용인데 김 전 수석이 청와대로 처음 출근하던 날이 아마 2014년 6월 14일 이때인데 이때 이런 내용을 이제 김 전 실장으로부터 받아서 자기 수첩에 메모로 적은 겁니다. 이건 뭐 왜 이런 얘기를 김 전 실장이 했을까? 그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정말 이거를 그러면 그때부터 야간을 주간화하고 휴일을 평일화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잠도 자지 말고 또 가정은 버리고 이렇게 일하라. 라면만 먹고 일해라. 김기춘 전 실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열심히 일하라는 민정수석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주 120시간이라고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한 것도 결국은 탄력적 근무를 허용해야 된다. 이런 쪽에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 탄력 근무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걸 지적하면서 탄력적 근무, 그러니까 120시간 주 열심히 일하고서 그 다음에 푹 쉬게 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또 다 거두절미하고 주 120시간만 딱 끄집어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가세를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선판 등장. 이게 전체적인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데 또 하나, 유시민 이사장도 또 등판을 했습니다. 오늘 그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얘기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13일부터 재개하겠다. 어제군요. 어제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예고 영상이 올라왔는데 13일 날 재개하겠다. 조수진 변호사와 도서 비평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보면 그 반응, 최근 상황이 어떠냐니까 푹 쉬었다. 이제 노후 생활 예행 연습 물음표 뭐 이렇게 해가면서 조수진 변호사하고 같이 여러 종류의 도서 비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5월 21일 날 마지막 방송을 한 이후에 지금 석 달 만에 재개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정치 뉴스는 휘발유다. 바람 불고 기온 높아지면 날아간다. 시간이 흘러도 날아가는 것이 덜한 지식과 정보 여러분들이 알릴레오에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발언은 안 하고 이거는 뭐 날아가니까 도서 비평을 함으로써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알찬 정보들을 그 시청자들한테 제공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글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건 옛날부터 알고 있고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사실은 본인은 정치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원래 전공은 경제지만. 자, 그런데 이 알릴레오에서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사고를 쳤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2019년 12월 24일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나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가 올해 1월 달에 그 주장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정치 현안 비판은 일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또 이건 정치 발언 아니야?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유시민 이사장은 알릴레오에서 도서 비평을 한다고 하지만 도서에는 정치 관련 도서도 있고요. 사회와 관련 도서도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여권에 의해서 말꼬투리를 잡혀서 이런저런 뭐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요새. 뭐 그랬더니 무슨 그 조은산이라고 하는 사람, 그 뭐 요새 비평가로 뭐 등장을 했죠. 그 조은산이라는 사람을 또 얼마 전에 만나서 보니까 내가 타이슨처럼 잔매는 좀 맞아도 마지막에 KO로 한 방을 노리겠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 뭐 또 이런 게 조은산 씨가 그렇게 글을 올렸더군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는 또 반대로 야권에서 유시민 이사장의 여러 가지 발언을 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리 본인은 도서비평이라고는 하지만 그 도서비평의 중간중간에 역시 정치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그거를 유시민 이사장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지금 대선을 이제 7개월 정도 남겨놨습니다. 7개월 정도 남겨놓고 자, 유튜브를 재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뭔가 개입하겠다. 저는 이렇게 지금 그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추미애 조국에 이어서 유시민의 대선 등판이라고 다른 이유가 13일부터 뭐 일정 기간은 본인이 굉장히 아마 조심을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유시민 이사장이 대선판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글쎄 제가 예상컨대는 아마 한 달도 안 가서 그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다면 저는 본인도 이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대선 국면인데 지금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흔히 얘기하는 여권의 스피커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판단에 아래 도서비평을 핑계로 해서 유튜브 알릴레오에 복귀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의외의 것은 유시민 이사장이 자, 이런 그 알릴레오에 복귀를 한다고 하니까 이 복귀에 대한 기대, 이게 의외로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조국 등판에 이어서 유시민 이사장의 등판이 야권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야권 지지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저거랑 똑같습니다. 김어준 씨 교통방송 그 뉴스공장에서 지금 하차 안 하는 것이 대선에 도움된다. 지금 야권 주자들 내지는 야권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 김어준 씨의 존재 자체가 야권에 결코 불리한 지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으로 본다면 유시민 이사장의 등판 이 부분도 아마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